여름 휴가철 안전수칙, 전북특별자치도 119 안전체험관에서 배워봅니다. 꽃으로 전통주를 빚는 함지의 한국예술문화 명인을 만나봅니다. 여름철 원기 회복의 대명사, 민물 장어 맛보러 전남 장흥군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여성 최초로 405일 17개국 3만 3천 킬로미터 바닷길을 요트로 완주한 김영애 선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알찬 정보로 생활의 보탬을, 생생한 이야기로 생활의 즐거움을. 즐거운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조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열대야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 때문에 곳곳에서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화재로부터 그리고 등산 중 온열 질환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을 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온열 질환은 예방 수칙만 잘 지켜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갈증이 없어도 물을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고요. 또 하루 중에 가장 더운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산행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폭염 안전 수칙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열 질환도 이렇게 중요한 만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바다나 계곡에서 발생하는 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온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름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햇볕이 장렬하는 무더운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만약 물놀이를 가거나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먼저 찾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한 필수 코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안전수칙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은요, 여름 휴가철 안전수칙 A부터 Z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팔로미 출발. 안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곳에 오면 네. 우리 여름에 모든 안전수칙을 다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전북 119 안전체험관은 여름을 떠나서 재난 종합체험 그리고 위기 탈출 체험 여기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여름철 됐을 때 겪을 수 있는 혹시 재난 상황,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체험을 다 하시면서 안전에 관한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가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몇 분 정도가 좀 배우러 오나요? 연간 약 12만 명 정도 12만 체험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열심히 안전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 먼저 생존 수영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생존 수영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볼 건데 생존 수영 중에 입세뜨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전북 지역 순환사고 구조 출동 건수는 모두 1,118건이었는데요. 주로 휴가철에 집중 발생했다고 하죠. 순환사고는 생존 수영만 숙지하고 있어도 구조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에서 이암유에 휩쓸렸던 13살 중학생이 이 생존 수영법을 알고 있었던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표류 지점에 접근하기까지 20분이 걸렸는데 올해 13살인 이 소녀는 생존 수영으로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수영. 중요한 만큼 직접 배워봤습니다. 생존 수영은 간단합니다. 물에 내가 편한 상태로 누워서 호흡만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들여 마신 숨을 다 내뱉지 않고 일부만 내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쉬운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생존 수영이기 때문에 오늘 몇 번만 연습해보면 충분히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영을 못해도 물에 뜰 수 있는 생존 수영법 입새뜨기. 마치 나뭇잎처럼 신체 부력만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건데요. 호흡만 유지한 채로 체력 소모 없이 오랫동안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생존 방법입니다. 정말 눕기만 해도 물에 뜨네요. 아, 그래요. 몸에 힘을 빼고요.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이 핵심인데요.
귀가 물에 잠길 정도로 누워야 몸이 평행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119) 안전체험관에선 생존 수영뿐만 아니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과 대처법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익수 사고 체험입니다. 자 물에 우리가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입니다. 내 머리가 물에 가라앉으면 코로 숨을 내뱉고 내 머리가 떠오르면 그때 빨리 입으로 숨을 들여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간혹 이렇게 엎드려서 몸을 뒤집지 못하고 계속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 어떻게 하면 몸을 내가 뒤집을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손을 쭉 뻗으셔서 내 한 손을 반대쪽 겨드랑이에 깊숙하게 찔러 넣습니다. 이렇게요? 네, 내 몸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네요. 돌아서 눕게 될 겁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해봐야죠, 네. 선생님 일단. 자, 가보실까요? 바로 가요? 자, 앞으로 더 오시고요. 네, 이제 발이 안 닿으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힘 빼시고 그대로 똑바로 쓰세요. 머리가 물에 들어가면 코로 숨을 내뱉고 물 밖으로 머리가 나오면 입으로 숨을 들여 마시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입으로 들여 마시고 다시 한번 코로 내뱉으세요. 자, 입으로 들여 마시고 잘하셨어요, 이번에. 자, 엎드리시고 자, 몸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겨드랑이에 손 찔러서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힘 빼고 누우세요. 자, 잘하셨습니다. 이제 팔만 가볍게 저어서 반대편 얕은 곳으로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혼자 있을 때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해야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음파! 여름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익수사고, 특히 10살부터 19살까지 익수 위험도가 큰데요. 이곳에선 아이들이 사고별 대처법을 몸으로 익혀서 위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바다에 들어가 빠졌는데 자유형으로 이제 탈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더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처음 이제 자유형으로 하다가 힘들면 나비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깊은 곳에서 음파하는 거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좀 숨이 설섰어요, 저기 물 안에서도? 네. 빠졌을 때 사람들이 구조해 줄 수 있는 기분이 드니까 좋았어요. 여름방학에 친구들이 많이 놀러를 가잖아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체험학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애들 눈높이에서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실제로 물놀이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박 사고를 당했을 때 비상 탈출하는 법도 배워봤는데요. 이야, 이거 네. 의외로 무섭다 이거. 네, 막상 진짜로 올라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야, 이거 자, 진짜 네. 같은데? 자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을 손바닥 대시고 코와 입을 막으시고 자 어깨를 그대로 손으로 감싸서 가볍게 어깨 잡아주시고 시선은 높은 곳, 저 나무 끝에를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점프하는 게 아니라 한 발만 살짝 앞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여보 사랑해! 네, 좋습니다. 탈출! 자, 몸을 뒤집어서 자 그대로 뒤집으세요. 자, 누우세요. 편하게 누우세요. 자, 마찬가지로 팔을 저어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보, 이거는 필수로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순간 저도 들어갔을 때 난 살아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빨리 뒤집으세요 했을 때 살아야 돼 생존 수요. 잎새 뜨기 중요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급류의 흐름을 몸으로 느껴보는 체험도 해봤는데요. 안전할 줄 알면서도 겁이 나더라고요. 아니 레온 씨 겁에 질렸는데요. 여보 사랑해. 내려가네요. 이거 어떻게 버텨요 이거? 급류는 버티는 게 아닙니다. 실제 급류는 이거보다 3, 40배 더 이상 강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40대요? 그러니까 급류는 절대 즐기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할게요. 네, 오늘 안전체험을 해봤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일단 양손이 예. 공손해졌고요. 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말을 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물놀이를 하기 전에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우리가 즐거운 피서철을 보내면은 사고가 없이 행복한 피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안전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체험을 통해 재난대처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119 안전체험관. 이곳 재난종합체험동에선 일상 속 위기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 기간도 있고 빗길에 차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때 저희 몸을 지켜주는 그 안전벨트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는 체험장입니다. 먼저 줄이 꼬이지 않도록 바르게 안전띠를 착용한 다음 360도 회전하는 자동차 전복 체험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안전띠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우와. 실감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네, 안전벨트 풀고 아래에 잘 보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진짜 기분이 실제인데. 실제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오늘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안전벨트 없었으면 이거는 끔찍합니다. 네. 무조건 안전벨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태풍도 경험해봤는데요. 이제 3단계입니다. 중형 태풍부터 대형 태풍까지 다양한 바람 세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도가 꽤 센데요.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태풍이 불 땐 실내가 안전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야, 옷이 날아간다, 옷이 여름 휴가철에 해외여행 가는 분들을 위한 필수 코스죠. 항공기 안전체험장을 찾았습니다. 비행기가 있어요? 119 안전체험관 위기체험동에서 이 항공기를 타고 나서 항공기에서 알아야 될 5가지 안전수칙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기 같죠? 이곳에선 항공기 안전수칙과 위급상황별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비상용 산소 마스크 사용법은 물론이고요. 구명조끼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승무원들이 시연하는 걸 보는데 여기서는 직접 입어볼 수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비상 착륙 시 올바른 자세까지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 몸의 가장 균형을 유지하기가 좋은 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탈출 방법까지 완벽하게 체력했어요. 탈출 완료. 이제 1월 달에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승객이 176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전원 무사히 다 생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골든타임 90초 이내에 탈출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탈출하는 시간은 90초 이내에 신속하게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항공기 체험을 받아보시면서 몸에 자연스럽게 만드신 다음에 90초 이내에 빨리 탈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한번 체험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여름 휴가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져선 안 되겠죠. 미리 알고 익히면 득이 되는 안전수칙. 전북특별자치도 119 안전체험관에서 배우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 휴가 즐기세요. 네, 왠지 안전 교육하면 뭔가 진지하고 딱딱하고 좀 무겁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즐겁게 진행을 하니까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119 안전체험관은요. 체험과 놀이와 교육이 결합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 체험 후에는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워터 슬라이드도 체험할 수 있고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을 익히는 전문 응급처치 교육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 눈높이에 맞는 생활안전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우리 어린이 안전마을도 운영 중이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안전은 모두에게 중요하니까 이 아이들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좀 온 가족이 다 같이 한번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단체 교육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개별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누구나 다 전북특별자치도 119 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북특별자치도 119 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다 무료는 아닙니다.
자,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요. 제일 비싼 관람료가 8,000원인데요. 이렇게 적은 비용을 가지고 온 가족이 사랑하는 모두가 안전수칙에 근거해서 잘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도 만나볼 텐데요.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귀빈들의 테이블에 오르는 특별한 술을 알고 계신가요? 네, 전북 올해 건배주. 작년부터 우수한 지역 전통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부문별로 올해 건배주를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4가지 부문인데요. 약주와 청주, 탁주, 과실주, 증류주입니다. 이렇게 믿고 마시는 우리 지역의 명품주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즐거운 생활 백서를 통해서 방송을 했던 것처럼 젊은 부부가 함께 고구마 소주를 만드는 양조장, 그리고 붉은 지초로 술을 빚는 마을 기업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또 그 특별한 곳에 우리 변서영 리포터가 다녀오셨다고요? 꽃향기만 남기고 기고 왔단다. 네, 꽃의 맛과 향까지 술로 담아낸 아주 특별한 전통주 양조장에 꽃보다 아름다운 제가 다녀왔는데요. 어떤 향기를 남기고 왔는지 전북 김제로 함께 떠나보시죠. 푸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논밭, 여름 햇살 아래 더욱 빛나는 김제. 풍요의 꿈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 꽃향기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이 꽃이 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짜잔! 오늘은 이 꽃으로 꽃술을 담근다고 합니다. 믿어주세요. 저와 함께 꽃술의 매력으로 풍덩 빠져보시죠. 꽃술 고고!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들의 향과 풍미를 고스란히 담아낸 우리의 전통주, 꽃술을 만드는 한국 예술 문화 명인을 찾아 전북 김제로 찾아가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술을 만나는 곳, 꽃 전통주로 피어나다. 청량함이 가득한 날, 김제의 한 양조장을 방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향기로운 우리의 술을 만듭니다. 함지의 대표. 우리 대표님 한국 예술 문화 명인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문화예술명인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정말 유능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예술단체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건데 저는 그중에서 전통주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의 귀한 전통을 잇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던 시간들, 귀농 후 13년 동안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와, 대표님 상장과 상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만큼 또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공부하신 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귀농을 했어요. 귀농한 지 13년 정도 됐는데 내려와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발효에 관한 여러 가지 수료나 자격증들 그리고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아유, 와. 감사합니다. 2012년 서울에서 고향 김제로 삶의 터전을 옮긴 후 꽃을 이용한 다양한 전통주를 빚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2025년 전북 올해의 전통주로 인정받은 향기로운 이 탁주. 제가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삼행시를 지어봤어요. 네네. 건배주로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건배를 부르는 이술. 배, 배려와 정성이 가득 담겼는데요.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맛보러 가시죠. 아니, 서영 씨 센스 만점이네요. 네, 조선시대 임목대비의 어머니가 제주로 귀향간 뒤 생계를 위해 빚어 팔았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전통 발효주를 모티브로 꽃과 사람, 계절과 이야기를 담은 술, 프리미엄 저도수 전통 탁주. 향기도 좋아요. 계피 냄새도 나고요. 한약 냄새도 나요. 한 모금에 입안 가득 그 향기가 퍼지네요. 네. 입도 행복하고요. 코도 행복한 그런 맛있는 술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판 뱅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끓여서 만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살얼음처럼 시원하게 마시면 좋고요. 또 겨울에는 춥잖아요. 네. 따뜻하게 마셔도 너무 좋고. 술마다 품은 맛과 향이 가지각색. 명품 향수 같은 꽃술을 빚어내는 함지의 대표. 저는 계절별로 특색 있는 꽃들, 우리 이 지역에서 나는 착꽃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직접 연꽃도 심어서 또 이제 봄에는 목련꽃이 또 피잖아요. 맞아요. 예, 갖가지 꽃을 넣어서 술을 빚고 있기 때문에 향과 꽃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이어서 만들어내는 좀 그런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 맡으면 잊혀지지 않는 향기처럼 진한 여운이 남는 전통주. 양조장에서 체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함지의 대표가 수강 중인 대학교 치유 농업 수업에 학생들과 지인들이 함께 양조장을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술을 먹었을까요? 분명히 쌀이 많거나 직급 있는 사람들이 먹었겠죠. 안에 있는 맑은 술은 정말 귀하고 좋은 사람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술을 빚거든요.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한 잔씩 아마 드렸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 전하는 전통주. 술에 담아낸 이야기에 모두가 매료되는 시간인데요. 학우들과 교수님과 우리 만남 자체가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연을 빚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모두가 함께 직접 전통주를 빚어보는 시간. 모두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지는데요. 아,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네요. 그렇죠. 누룩과 쌀과 물을 섞어서 덧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 물이 없는 게 잘 되는 거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향기로운 전통주 만들기 체험은 기본 재료부터 남다른데요. 재밌는데? 이 누룩이 좀 더 특별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건강한 재료를 길러서 직접 만든 누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더 때깔이 좋아 보이네요. 가장 향기로운 전통주. 김제 땅의 건강한 기운까지 담아낸 우리의 술. 식감이 신기하고 이게 술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먹을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할수록 점점 술량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연꽃을 넣은 약주를 빚는 체험. 이제 항아리에 잘 담아낸 후 잘 발효가 되도록 기다림의 시간만 가지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빚은 술은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 김제 고향사랑 기부지에서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일이나 한 달 후에 체주를 하게 돼요. 술이 나오고 술지개미가 나오겠죠. 네. 그 술지개미를 이용해서 대비 모주를 만드는 거예요. 대비 모주뿐만이 아니에요. 2년도 답례품으로 되고 대비 모주는 전라북도 공식 건배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귀농 후 건강을 얻고자 스스로를 위해 시작했던 일들이 더 큰 에너지와 기쁨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데요. 술을 시작하면서 좀 여러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타는 상금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기부를 한 거고 또 협동조합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한국문화예술 명인이잖아요. 그답게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널리 알리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폐암과 폐섬유종 진단까지 받은 후 찾게 된 고향 김제. 귀농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어디. 자, 오, 금방 따셨어. 네. 예. 꽃 속에 파묻힌 꽃. 누구보다 건강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짜잔! 제가 딴 연꽃이에요.
향기와 또 웃음까지 가득한 순간이네요. 뭉쳐보니까 꽃다발 같아서 너무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딱 원하는 그 감정 표현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도전하는 게 있는데 네. 6차 산업 아직 인증을 못 받았거든요. 이게 바로 힐링이고 치유이고 또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 작은 에너지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목표. 꼭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살리고자 시작했던 공부, 발효와 전통주에 더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해와 소통, 또 건강한 치유의 기운까지 전하고자 분주히 준비 중인 한지의 대표. 우리 대표님에게 있어서 전통주란 어떤 의미인가요? 시간이 빚어낸 향기, 또한 제가 이곳에 와서 이 술을 빚는 이런 시간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자꾸 눈물이 나라고 진심을 다해서 만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술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좀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전통주 안 드셔보셨다고요? 그렇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전통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선택, 귀농을 통해 얻게 된 건강과 힐링을 귀한 향기로 담아내는 명인. 향기롭고 부드럽게 빚어내는 꽃술의 마법 같은 치유의 일렁임이 더 크게 번져나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통주 가운데서도 이 향기로운 꽃술을 빚어내는 명인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올해 건배주, 한국의 뱅쇼로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맛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꽃술을 빚고 남은 술 지게미로 만든 탁주라 그런지 뱅쇼가 약간 새콤달콤하다면은 이 데비 모주는 부드럽고 달큼한 우리 전통의 맛이 나더라고요. 요즘같이 무더위에 정말 살얼음 동동 띄워놓고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더위야 물러거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네. 치유농업 수업도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표님 열정이 엄청나신데요. 맞아요. 귀농 5년 만에 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그 원동력이 바로 농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도 짓고 계시고요. 우리의 전통주의 발전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아주 신선하게 너무나 잘 봤는데 오늘 멋진 소식, 아름다운 소식 전해주신 변소영 리포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체내에 있는 수분과 무기질, 또 비타민 등 이 영양소가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게 바로 또 보양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어탕부터 삼계탕까지 정말 많은 보양 음식들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이 원기를 보충해주는 가장 힘이 나게 만드는 보양 음식이 있죠. 바로 민물장어입니다. 민물장어 음식을 맛보러 지금 바로 전남 장흥으로 떠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기운도 입맛도 뚝뚝 떨어지는 여름, 여러분들의 건강과 입맛까지 사로잡을 보양식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오늘 보양식 어떤 거 먹는 거죠? 퀴즈로 알려드릴 건데요. 퀴즈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양기를 보하고 복돋는 힘이 크다고 하는 이 시이다라는 생선을 말하는데요.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동의보감에서 양기를 보충할 수 있는 길쭉한 생선이요. 정답! 2번 장어! 네, 맞췄습니다. 이야! 오늘 장어 먹나요? 너무 신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입맛과 건강까지 책임져 드릴 수 있는 보양식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바로 이곳으로 민물장어를 먹기 위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대체 어디인가요? 어딘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대체 어디죠?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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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 민물장어를 먹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이곳이 도대체 어디죠? 여기는 민물장어 양식장입니다. 여름철 으뜸 보양식 장어. 우리나라에서 민물장어는 대부분 불완전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민물장어를 양식으로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민물장어 양식을 하지 않으면은 자연산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한 50년 전부터 계속 양식 하는 사람들이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실험을 하고 또 도전하고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그 민물장어를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지금 바로 가볼까요? 따르시죠. 40년 이상 장어를 키워왔다는 조합장님의 양어장은 규모가 상당했는데요. 1년 동안 무려 100만 마리의 장어를 키운다고 합니다. 와, 저 이렇게 큰 곳은 처음 봐요. 이 정도는 보통입니다. 와, 이 정도가 보통이에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어두컴컴해요? 이것은 장어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캄캄하게 해놔야 돼요. 위에 이제 까만 차광망으로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까만 비닐로 씌놓고. 여기가 그래서 장어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하 천연 한번수를 사용하고 장어가 서식하기 좋은 삼국수를 유지하며 자연에서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민물장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배우셨기 때문에 장어에 대해서 제가 퀴즈 한번 낼까요? 그럼요. 저 이미 약간 척척 박사가 된 기분이거든요. 퀴즈 자신 있습니다. 퀴즈 한번 내주시면은. 그러시죠. 장어는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붕장어, 안하고, 갯장어, 또 하모. 그렇다면 민물장어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뱀장어. 맞습니다. 선물 있나요? 예, 장어 드릴게요. 장어 한 칸? 여기 한 칸? 예, 드리겠어요. 가보시죠. 한 칸 가지러요? 예. 좋아요, 가보시죠. 민물장어의 원래 이름은 뱀장어, 바닷장어는 붕장어인데요. 흔히 곰장어라고 불리는 먹장어는 사실 장어가 아니라 바닷물고기라고 합니다. 여긴 치어들이 자라나는 곳인데요. 자연에서 내려온 치어를 키운 후 크기별로 나눠 홍어 양어장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와, 여기는 치어라는 건데 진짜 요만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만 마리가 있고 보통 제가 먹어보긴 할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아픈데 또 먹을 때는 다르잖아요. 애들아 가서 좀 엄마 모셔와. 부모님 모셔오고 이따 보자. 진짜 너무 많은데요? 이 정도면 제가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치어임에도 막 이렇게 활기치는 거 보니까 역시 보양식 하면 장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뜰채가 있다면 좀 뜰채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몇 마리만 가져갈게요. 두둥탕! 진짜 뜰채 등장!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먼저 보는데 갑자기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민물장어 먹으러 왔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채 잡아볼게요. 간다! 두 마리 잡았습니다. 1kg 팔 수 있어요. 장어도 잡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먹으러 가볼까요? 잠시만요. 식사하러 가기 전에 퀴즈가 하나 있는데. 퀴즈를 또 맞춰요? 네, 퀴즈가 더 있어요. 아니, 밥 먹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얼른 맞추고 얼른 가시죠. 알겠어요. 너무한다. 최근 민물장어 유통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민물장어의 산지와 생산자를 공개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헷갈리지만 약간 느낌이 3번 생산자 실명제? 소비자의 신뢰와 안심을 위한 이 제도, 과연 생산자 실명제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 수 있어요? 갑니다. 가요? 드디어 장어를 먹기 위해 도착한 장어 전문점. 해양수산부와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 건강하고 맛있는 국내산 장어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드디어 민물장어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제가 먹을 수 있는 민물장어가 딱 있는데 이제 구워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름 보양식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지막 치지 말고 피디님 왜 그러세요? 컵놀이 때 이번에 브런치 드리는 건 아니고
좋습니다. 맞추면은 그 개수만큼 시청자들한테 드리기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으뜸 보양식 장어. 다음 중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쉬울 줄 알고. 정답은요. 이거 뭐지? 정답은 2번. 마지막 날 정답이었어. 약간 불안했어요. 역시 장어는 고단백,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땀 뻘뻘 나는 여름에 원기 회복으로 너무나도 단연코 인기가 짱인 거군요. 인기 짱 장어 이제 진짜 먹어봐야겠죠? 진짜 너무 맛있겠다. 그쵸? 여러분, 드디어 뜰채로 치어를 뜨고 장어를 뜨고 나서 드디어 민물장어를 먹게 됐습니다. 제가 한 점 먹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고단백, 고칼로리의 장어를 정말 기름을 쫙 빼가지고 너무 담백해 보이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와. 뭐가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포근하면서 식감은 살아있는데 여러분 끝맛이 달달하고 담백하고. 장어에는 단백질부터 오메가3,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뇌랑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 강화는 물론 항산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야, 든든하다. 나 오늘 열심히 일한 거 보람 있다. 거기다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푹 들어가요. 분명 식감은 탱탱하게 살아있는데 식감이 살을. 나 장어. 나 지하 안반수 짱어 한 입 가득 넣으셨을 때 이 맛있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철에 힘들다 하실 때 역시 장어만한 게 없다. 그래서 짱어인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장어집 가서 장어 드시고 장어탕 안 먹으면 좀 서운하거든요. 진짜 몸이 확 풀려요. 이 짱어 꼬이를 먹었을 때는 막 바삭한 담백한 막 보슬보슬한 이 부드러운 식감에 진짜 파티였다면 마무리로 진짜 너 고생했다 싹 긴장감 싹 풀리면서 마치 온몸을 마사지 해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진짜 깊고 구수한 그 담백한 국물 맛이 올라오는데요. 또 먹고 싶네요. 여러분 이렇게 민물장어를 실컷 한번 먹어봤습니다. 역시 여름하면 민물장어가 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하루 동안 민물장어를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먹으니까 더 믿고 먹을 수 있겠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말 민물장어를 실컷 원기 회복되시는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한 점만 더 먹어볼게요. 불끈불끈 기력 충전이 필요할 땐 팔딱팔딱 민물장어와 함께하세요. 바다 위에서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이 요트는요, 최고 또는 최후의 여행 수단이라고 불리잖아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꿈이 있습니다. 나도 이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모두에게 꿈이잖아요. 네, 그 꿈을 바로 현실로 이룬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405일간 지중해, 대서양, 또 태평양을 포함한 17개국 33,000km 바닷길을 요트로 완주한 우리 김영애 선장님을 만나보시죠.
승민 씨. 영상을 보는 내내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뭔가 감탄밖에 안 나올 때는 이 말문이 막히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지구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는지 빨리 우리 선장님을 만나 뵙고 싶네요. 네, 지금 이 순간 가장 부러우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이죠. 김영애 선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애입니다. 이렇게 세계 일주를 끝내고 나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인데요. 405일 동안 17개국 33,000km를 요트로 항해를 하셨어요. 쉽지 않은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오래 전부터 저는 스킨스쿠버를 하였습니다. 네. 카리브해 그리고 무인도 탐험이 꿈이었었고요. 요트는 저에게는 자유이자 탐험 그 자체입니다. 바다 위의 삶은 자연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세상과 단절되는 특별한 경험이고요.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실 쉽지 않은 도전인데 제가 오늘 선장님을 이렇게 뵀을 때는 뭔가 소녀 하시고 막 이렇게 막 도전을 하시는 그런 또 이미지는 아니시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원래 좀 호기심도 많으시고 도전 정신도 있는 그런 편이셨는지 궁금해요. 네, 평소 호기심이 많아서요. 네. 각종 레저 스포츠를 하였습니다. 스킨스쿠버나 패러글라이딩이나 겨울이면 스노우보드, 스키, 쌍스키 그런 모든 레저를 토탈하다가 이제 마지막 요트 항해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취미로 시작한 레저 스포츠가 지금 요트 항해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요트의 매력에 풍덩 빠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2008년도에 같이 레저 스포츠하는 지인들과 서해안, 남해안, 추자도, 제주도를 항해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엔진 소리가 없이 자연의 바람 소리에 파도 소리, 그런 낭만적인 그런 항해를 하면서 너무 감명 깊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거의 한 17년 가까이 항해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엔진 소음이 없는 고요함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405일간의 이 항해 프로젝트까지 세우게 된 건데요. 이 항해의 시작점이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당시 처음에 계획을 하셨던 항로도 좀 궁금하네요. 네, 크로아티아 로즈니카를 출항해서 지중해를 지나 대서양을 건넜고 카리브해를 지나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뒤에 태평양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17개국 50여 개 기항지를 입항해서 그곳에 관광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그리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트로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지나서라도 진짜 요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장님 노래였네요. 요트는 작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항해했던 요트는 46피트였고요. 객실이 그러니까 방이 4개고 화장실 3개, 아파트 주방처럼 싱크대, 냉장고, 냉동실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전기 시설은 풍력 발전기하고 태양광을 사용하고요. 엔진을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충전도 하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근데 이건 또 제가 그냥 궁금한 건데 이렇게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요트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는 외국 여행만 나가도 정말 한식이 그립더라고요. 좀 어떠셨어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그리스를 아테네를 출항해서 부산항까지 입항한 항해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준비 부족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너무 배가 고파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항해 때는 제가 이제 준비를 김치도 말리고 묵나물도 이제 모든 준비를 해서 가져갔는데 사실 기항지마다 아시아 푸드마켓이 있어서 배추도 살 수 있고 이게 또 한류 바람으로
예, 많은 이제 한국 식재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음식 걱정 없이 그냥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자는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아무리 바다라고 해도 또 나라와 나라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예, 사전에 비자 발급을 받는 곳이 있고 거의 그 무비자로 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령 같은 데는 사전 비자를 받습니다. 입항하기 전에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 측에 직접 찾아가서 비자 발급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입국 금지입니다. 와, 바다 위에서도 그렇게 입국을 할 수 있고 입국이 안 되고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항해 이야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다 중에서도 우리 선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적도의 무풍지대 그 고요한 밤바다에 별들이 쏟아지고 어디가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을 못했을 때요. 사실 제가 이 풍경을 갑자기 보면서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어? 하고 많이 갑자기 눈물이 나고 제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상상만 해도 뭔가 황홀한 그런 경험일 것 같습니다. 앞서 뭐 또 레저 스포츠를 원래 좀 즐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항해 중에도 사실 바다를 눈앞에 두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스노클링이나 스킨스쿠버 이런 걸 하신 건가요? 네, 이제 해남이를 바라보면서 그 스노클링, 특히 태평양에서 무풍지대에서의 스노클링을 많이 했었고요. 각 그 기항지마다 좋은 포인트, 상어나 거북이나 같이 유영을 하면서 스킨스쿠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해하는 동안에 또 ARC 대회에도 참가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ARC 대회가 어떤 대회예요? ARC 대회는 영국에서 기반을 둔 대회인데요. 세계 최대 대서양 횡단 요트 대회입니다. 매년 11월에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출항을 해서 약 2,700마일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가했을 때는 34개국 175척이 참가를 했었고요. 한국인 최초로 참가를 해서 많은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올해 11월이면 40년 되는 대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대회까지 나가셨는데 성적은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 대회는 다 같이 즐기고 봉사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제일 큽니다. 해서 저희는 이제 참치 그물에 그 7일 만에 참치 그물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크류에 걸려서 그 힘든 역경에서 그리고 한국인 최초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트로피를 2개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선장님 덕분에 또 태아극기가 개항이 된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순간들도 참 많았겠지만 저는 사실 조금 무섭고 두려운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이 상어가 막 출몰을 한다거나 뭐 해적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또 자연재해, 뭐 태풍 같은 걸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좀 어떠셨어요? 제일 힘들었고 겁나고 무서웠을 때는요. 오키나와 100마일을 남겨두고 태풍 다나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막 엄청 큰 산만한 파도가 덮쳐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었는데요. 실내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서 막 비빔밥처럼 뒤섞여 있고 제 카메라 장비 렌즈도 다 부서지고 그랬지만은 사전 출항할 때 모든 그 장비를 보통 3세트 정도를 준비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몸은 힘들었어도 그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래도 깊고 푸른 바다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망망대해에 캄캄한 밤에 혼자 떠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 인생이네. 그럼요. 외로우신가요? 네, 우리 선장님은 어떠셨어요? 항해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무지개가 뜨고 구름, 돌고래, 날치, 파도, 해초
항상 다이나믹하게 뭔가 퍼포먼스를 해줍니다. 또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별 힘든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405일간 계획했던 프로젝트 항해를 모두 마치시고 마침내 이제 대한민국에 다시 도착을 했을 때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을지도 궁금한데요. 안도 그리고 감사 그리고 허무감도 있었고요. 오, 네. 이제 허무감은 이렇게 빨리 끝났는가 그리고 다음 항해를 계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405일간의 요트 항해 일지를 담은 책을 2025년 5월 31일 바다의 날에 또 출간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바다 사이 돛을 올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을 또 자비로 출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누군가에는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항해 일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항항해를 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간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장님을 보면서 요트 항해를 꿈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요트를 시작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트 항해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처 바다나 호수에서 또 소형 요트로 기본을 익히고 안전 수칙을 차근차근 배워가세요.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공부가 필수입니다. 장비, 기상, 항해 기술을 배우며 전문가들과 교류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다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준비된 마음과 천천히 나아가는 자세가 안전을 만듭니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편견에 흔들리지 마세요. 열정과 작은 시작, 꾸준한 배움으로 첫 돛을 올린다면 무한한 행복과 무한한 감사와 바다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네, 우리 김영애 선장님의 바람처럼 온전히 요트에 자신을 맡기고 또 미지의 바다로 탐험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애 선장님 오늘 멋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생활 백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쾌청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